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발표할 주제는 시멘틱 커널로 만드는 LLM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할 거고요. 아마 오픈AI 지금 챗GPT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친구분들이나 아니면은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단넷도 지금 파이썬이나 다른 파이썬 같은 언어들처럼 이제 오픈AI 어플리케이션을 다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2022년 11월에 챗GPT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저희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좀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개발 환경도 여러 바뀌고 있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개발하실 때 챗GPT 없이 이제 개발 못하시는 분도 좀 계시잖아요. 챗GPT가 있어야 이제 개발하실 수 있고, GPT가 이제 지연되거나 이러면 개발 멈추시고 이런 분도 계시죠. 보시면 이제 지금 저희가 챗GPT 마찬가지지만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코드나 텍스트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지나 여러 가지 음악 코드, 그리고 소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듭니다. GPT 스토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용자들에게 맞는 커스텀 GPT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GPT 스토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GPT 스토어가 현재 미국에서만 이제 수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참여에 따라서 GPT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발자들한테 배분하는 그런 마켓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챗GPT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들에도 생성 AI가 접목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회의록을 만들어주라고 하면 회의록을 워드모터로 만들어주고, 피그마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입력한 거를 여기 텍스트를 입력한 것을 이제 생성을 하면 화이트보드에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업무부터 일상에 이르기까지 생성 AI가 지금 파고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보만 답변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안을 해준다든지 컨텐츠를 생성해서 해준다든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챗GPT 변화가 저희 단넷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일단은 단넷에서는 시멘틱 커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커널은 챗GPT와 같이 LLM을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와 통합하는 경영화된 프레임워크고요. 시멘틱 커널은 가장 먼저 C샵을 메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C샵뿐만 아니라 파이썬, 자바 같은 다른 언어들도 지원하지만 C샵을 지금 가장 잘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AI, 애저 오픈AI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만든 아마, 그리고 허깅페이스, 허깅페이스와 같은 다양한 LLM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멘틱 커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고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순식간에 만들어진 LLM 어플리케이션, 이 제목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제가 지금 데모를 녹화를 하긴 했는데, 이 코드 보시면요. 위에 이렇게 커널 이렇게 커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밑에다가 제가 모델들을 애저 오픈AI나 아니면 오픈AI를 이렇게 구독시켜 놓을 수 있고요. 연결을 시켜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실제로 필요한 코드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커널을 빌드했고, 그다음 챗 히스토리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지금 콘솔이 이렇게 입력할 때 유저 나오고 본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돌면서 이제 계속 유저가 입력하면은 GPT가 이제 다시 좀 기다렸다가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코드는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드가 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돌리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녕이라고 입력을 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예를 들면 여행 계획을 짜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GPT 4.4를 써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면 하던데 응답이 한 20초 정도 걸리면 응답이 나옵니다. 지금 조금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텍스트가 써질 때 그냥 계속 전체를 기다렸다 써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스트림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스트림으로 저희가 표시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요 코드 하나로 여기에서 지금 요 코드 하나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스트림으로 받고 네. 어싱크 인어벌로 받아서 여기 있는 텍스트를 지금 표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간단한 코드로 지금 방금 보신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몇 줄 안 되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도 몇 줄 안 되는데 상당한 수는 그냥 콘솔에다가 아까 그 유저 나오고 돈 나오고 이런 것들을 표현한 코드고 실제 코드는 몇 줄 안 됩니다. 지금 단넷으로 간단하게 LLM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 보셨는데요. 그 다음으로 얘기 드릴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적용된 AI 코파일럿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이런 데에 들어가서 사용자가 뭐 예를 들면 몇 번째 행부터 몇 번째 행까지 뭐 데이터들을 뭐 차트로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차트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LLM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많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코파일럿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021년이 11월에 챗GPT가 나왔는데 지금 2023년 9월까지 빙챗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나 윈도우즈 코파일럿이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제품들의 1년도 안 돼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에 지금 코파일럿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파일럿을 이렇게 빨리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밑에 저희가 GPT라고 하는 LLM이 있고 그 위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앱들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플러그인이나 그 위에 레벨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를 AI 코파일럿으로 지금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만들었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 시멘틱 커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저희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오피스에다 썼던 기술들을 저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오픈 AI를 통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원리를 보시면 유저가 있고 유저가 시멘틱 커널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입력을 하면은 거기서 벡터DB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그 어떤 텍스트들을 사실 저희가 GPT 가지고 찾을 때 저희가 자연어로 보통 찾잖아요. 그래서 자연어로 찾는데 자연어로 지르를 하더라도 저희가 DB에다가 바로 자연어로 조회를 하면은 조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SQL 쿼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쿼리 형태들을 넣어줘야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데 벡터DB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자연어로 지르를 하더라도 그에 맞는 데이터들을 찾아줘서 이제 리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턴된 데이터 값을 LLM에다가 같이 던져줘서 입력을 주면 거기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서 저희가 GPT가 보면은 최신 데이터들 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그다음에 저희 서비스에 특화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벡터DB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 서비스에 특화된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최신 데이터들 기반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서비스에서 아까 뭐 저희가 엑셀에 어떤 차트를 만들어줘와 같이 서비스에서 어떤 뭐 API를 실행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에 어떤 동작들을 실행시켜야 되는 경우에 그런 것들도 알아듣게 해서 서비스에 어떤 명령들을 내리거나 함수들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틱 커널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저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 많이 드렸지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픈AI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의 라마2도 사용할 수 있고 미스트랄 AI 그리고 그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까지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연동 안 되지만 연동을 하려고 지금 공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멘틱 커널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LLM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픈AI는 저희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페이스북이 만든 라마 같은 경우는 로컬 머신을 배포해서 로컬 LLM을 만들 수도 있고 미스트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프로미스 환경 같은 경우에 이런 모델 로컬에다 배포할 수 있는 모델들을 사용해서 그걸 연결한 다음에 시멘틱 커널하고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커널은 단순하게 오픈AI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LLM과도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틱 커널은 1.0, 최근에 이제 1.0 버전이 릴리즈가 됐는데,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1.4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릴리즈가 굉장히 지금 빨리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1.0 버전 이후에 그 전까지는 베타 버전 때는 계속 API가 바뀌다가 1.0 버전 이후부터는 API가 이제 크게 안정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오픈AI가 등장했을 때는 계속 이것저것 기능들이 추가가 되니까 그때는 약간 상당히 많이 바뀌고 이랬었는데, 시멘틱 커널 같은 경우는 1.0 버전부터는 이제 API가 안정화됐고요. 그리고 더 이상 호환성이 지원되지 않는 변경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랭체인 같은 걸로 이제 그 작업을 주변에 이제 작업하는 걸 보다 보면은 조금만 지나면 이제 API가 바뀌어가지고 그 API가 안 돼서 그냥 업데이트만 했는데 이제 그 API가 깨지면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기능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원래 시멘틱 커널도 베타 버전까지는 그 일이 일어나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좀 안정화된 상태라서 프로덕트에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시멘틱 커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그 GPT에다가 지금 시멘틱 커널이 뭔지라고 질의해 보시면은 GPT가 사실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시멘틱 커널이 뭐 정보 검색, 뭐 자연어 처리, 뭐 이런 내용으로 대답을 하는데 약간 뭐 시멘틱 커널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아마 시멘틱 서치에 대한 내용이지 시멘틱 커널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밑에 보면은 지금 시멘틱 커널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경량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멘틱 커널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는 GPT 보고 시멘틱 커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최신 업데이트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GPT 이제 GPT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GPT가 시멘틱 커널이 뭐야? 그리고 검색해서 알려줘라고 뒤에다 붙이면 GPT가 웹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지금 그 챗GPT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멘틱 커널을 이용해서도 이거는 똑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히 얘기 드릴 거고요. 일단 GPT가 지금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할 때 GPT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GPT는 학습된 시점 이후에 최신 데이터 기반으로 답변을 당연히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지금이 몇 시인지 모르고 복잡한 수학 계산 이런 것들을 잘 못합니다. 저희가 뭐 1 더하기 1이야 GPT가 맞추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들어간 그런 데이터를 넣으면 실제로 뭐 가끔씩 근사치를 대답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사치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저희 외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검색하지 못하고 외부 서비스에서 작업 실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GPT가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는데요. 그 한계점들을 이제 시멘틱 커널이나 뭐 파이썬 같은 거, 랭체인 같은 거 활용해서 이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극복하는 방법 중에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플러그인은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멘틱 커널은 저희가 네이티브 펑션, 그러니까 저희 C샵으로 치면 네이티브 메서드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GPT한테 어떤 명령을 내려서 저희 실제 C샵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C샵 코드에다가 뭐 빙이나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해온 API를 연결해놓든 아니면은 저희 뭐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코드들을 직접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는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GPT에다가 어떤 뭐 말투를 어떻게 해줘라고 하는 그냥 저희 텍스트로 자연으로 설명해준 그런 템플릿들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도 등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저희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임베딩 시켜서 GPT가 어느 정도 자연어로 질의를 할 수 있게 하고 자연어로 질의한 것들을 리턴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메모리도 그 시멘틱 커널을 통해서 그리고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요. 일단은 사용자가 어떤 질의를 합니다. 시멘틱 커널이 뭐야라고 질의를 하면 거기서 의도를 파악합니다. 아까 검색해줘라고 뒤에다 붙였잖아요. 검색해줘라고 안 붙이면 그냥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하는데 검색해줘라고
붙이면 그 GPT가 지금 검색을 해달라고 하는구나 알아들으면서 이제 웹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를 파악해서 여기서 웹 검색을 하면 그 서치라고 하는 의도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하고 검색어를 만들어냅니다. 검색어를 만들어내면 여기 뒤에 메서드에다가 그 검색어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빈 검색이니까 빈 검색에서 해당 검색어를 입력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받습니다. 그럼 답변을 받으면 그 결과들을 조합을 해서 유저들한테 뭐 시멘트 커널은 어떤 겁니다 하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이번에 시멘트 커널에서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는 이제 미리 정의된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뭐 저희가 그 최대 토큰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설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응답의 창의성, 뭐 예를 들면 뭐 계속 물어봤을 때 뭔가 그냥 기본 정확한 정보 가지고 대답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어느 정도 좀 지어서 조금 아니면 말을 계속 다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거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뭐 윈도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ASP.NET이나 그런 곳에 코드들이 있잖아요. 여러 직접장 코드들이 있으실 텐데 그 코드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다가 뭐 커널 펑션이라고 등록하고 이 커널 펑션에 그 설명들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전구의 상태를 알려줘라고 이렇게 디스크립션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저기 시멘트 커널이 아니라 저희가 그 약간 프롬프트에다가 현재 전구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말해줘 이렇게 하면은 이 메서드가 실제로 실행이 돼서 지금 이 전구가 켜졌으면 켜졌다고 대답을 하고 꺼졌으면 꺼졌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전구를 켜거나 끄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 시멘틱 커널이 이제 계속 좋아지면서 좀 개선된 사항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아까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의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결과를 자연어로 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지금 1.0 버전부터는 저희가 그냥 함수만 이렇게 등록해놓고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이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찾는 거야 라고 등록만 해놔도 지금 앞에랑 뒤에 과정을 생략하고서 그냥 바로 이 함수 호출해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리턴을 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전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과거에 제가 베타 버전 때는 이걸 하려고 이제 앞에 뒤에 걸 다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만 연결해놔도 그리고 설명만 제대로 써주면 알아서 이렇게 매칭돼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편의성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틱 커널 플러그인에 대해서 지금 그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함수를 등록해놨어요. 이거는 사실 실제로 지금 상태를 보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사용자가 어떤 장치를 켜줘라고 하면은 이 장치를 켜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걸 리턴해주면 이거를 해석해가지고 답변해주거든요. 그러면 전구를 켜줘 하면은 전구를 켜줬다고 반환하고 그리고 전구를 꺼줘 하면은 전구가 꺼졌다고 이렇게 반환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간단한 함수를 지금 등록을 시켰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직접 메서드들을 이렇게 등록시켰고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은 이게 다 동작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뭐 예를 들면 전구를 켜줘라고 했을 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은 이쪽에 이제 실제로 메서드들이 실행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함수를 등록시킨 건 이렇게 좀 간단하게 등록할 수가 있고요. 아까 코드에서 이것만 지금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시킨 거를 지금 이것도 영상을 찍어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등을 켜줘라고 지금 지휘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가 켜져서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 걸린 걸 볼 수가 있어서 실제 지금 코드가 실행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리빙룸 라이트라고 이렇게 지금 영어로 떠 있잖아요. 저희가 영어로 뜨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해당 언어를 존중하라고 하면은 이제 해당 언어를 존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메시지를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영어로 입력되는 게 뭔가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싶으면은 그런 것들도 저희가 메시지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실 등을 켰다고 껐고 다시 실행해보면 거실 등을 꺼줘라고 하면은 거실 등을 껐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실제 저희가 지금 메서드들이 연동이 돼서 돌아가는 것을 저희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네이티브 메서드를 이제 연동하는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기존의 그 서비스들에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연동하는 시나리오들을 이제 저희가 얘기해 볼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어제 그냥 어떤 회의가 있었어라고 질문을 합니다. GPT에다가. 그러면 GPT가 당연히 어제 어떤 회의가 있는지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2023년 4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다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래에 보시면은 어제의 마케팅 전략 회의는 2024년 6월 14일 뭐저쩌고 하면서 지금 현재 서비스에 연동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GPT를 저희 서비스에 있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의 데이터와 연동해서 대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프롬프트에 아까 프롬프트 메시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과거 데이터 저희가 지금 현재 어젠다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놓고서 거기에 있는 것 가지고 대답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게 GPT 경우에 토큰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저기 토큰이 한 문단에 한 100이 토큰 정도 되는데 한글 같은 거는 조금 더 토큰이 많습니다. 근데 GPT-4 터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문단에 1.3, 그 다음에 3.5 같은 경우는 20배 정도 저렴한데 0.06원입니다. 그래서 GPT 3.5 가지고 하는 건 그렇게 비용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이 저기 한 문단 정도가 아닐 거잖아요. 데이터들이 어떤 문서에 대한 대답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문서가 몇백 페이지 된다고 치면 그 데이터 양들이 상당히 많아서 질의를 할 때마다 토큰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GPT가 토큰 제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인베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베딩은 단어, 문장, 문서, 이미지 등을 벡터 숫자로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한국과 가깝고 그 다음에 도쿄는 일본과 가깝고 그래서 단어별로 어떤 유사성들을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가 기준이 돼서 국가가 이제 차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GPT 같은 경우는 1536개 그리고 혹은 아니면 3072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서 단어를 입력하면 그 단어별로 유사성을 검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타를 입력을 하든 아니면 조금 유사한 걸 입력을 하더라도 저희가 보통 DB에다 넣으면 정확한 단어를 넣어야 이제 거기에 속하는 걸 대답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시메틱 서치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인베딩입니다. 그래서 인베딩 모델로 지원하는 게 텍스트 아까 V2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베딩 3 모델이 나와서 지금 비용 측면에서 이제 이 모델이 되면서 비용이 한 5배 정도 더 절감이 됐습니다. 지금 인베딩에 대한 비용 자체를 계속 GPT 쪽에서 줄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서 이전의 모델도 다른 모델에 비하면 거의 한 90% 이상 저렴했었는데 지금 새로운 모델들이 더 나오면서 성능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비용 자체도 5배 이상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베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지금 비용이 들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GPT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자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량의 어떤 비정형 데이터, 저희가 워드 문서나 저희가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서들을 인베딩 해가지고 벡터 DB에다 집어넣습니다. 벡터 DB에다 집어넣으면 질의를 할 때 질의할 때 이제 그 GPT가 검색 쿼리를 생성하고 검색 쿼리를 이제 인베딩 해가지고 벡터 DB로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하면 벡터 DB에서 관련도 높은 데이터들을 반환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사도가 0.77, 0.7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여러 개 리턴하거든요. 유사한
그 데이터들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GPT 보고 응답을 하게 하는 과정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자 데이터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응답을 하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벡터DB가 사실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 크로마DB, 뭐 파인콘 이런 것들, 이런 DB들이 벡터 전용 DB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생소하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메틱 커널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그 포스트그레스 SQL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QLite라든지 이런 기존의 그 데이터베이스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쓰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베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용 벡터DB가 약간 더 성능도 높고 퍼포먼스도 좋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존에 뭐 저희가 뭐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아니면은 뭐 SQLite 같은 경우에 뭐 꼭 그런 게 다 설치되어 있지 않을 거고 사용 가능한 환경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의 오프라인 레벨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도 데이터들을 인베딩 시킬 수 있고 그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대답을 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꼭 이게 데이터들이 서버에 위치해 있지 않아도 저희가 그 인베딩 시켜서 자연어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드린 인베딩의 방식을 사용하시면요. 그래서 시멘틱 커널이 이제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시멘틱 커널 메모리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문서를 넣어놨는데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그 한일 선풍기가 있어가지고 한일 선풍기 문서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할 때 이 PDF에서 문서를 다 잘라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이제 인베딩 해놓도록 해놨거든요. 여기 코드 보시면은 잠시만요. 밑에 보면은 이 PDF 자르는 PDF 자르는 게 있어가지고 PDP 피그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 가지고 PDF를 잘라서 저희가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예제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메모리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넣어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뉴얼에서 어떤 정보를 찾았다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조립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휘했다면 메모리에서 그걸 찾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뒤에도 이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여기 보시면 안전망 조립 및 분해 방법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거든요. 아마 잘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사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대답을 한 거를 브레이크 포인트 이렇게 지금 찍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 A 참조, B 참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뉴얼에서 찾아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뭐 그림 AB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림 AB가 안 보이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실제 지금 저희 PDF 문서 넣는 것도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대답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뭐 매뉴얼이나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뭐 사교나 이런 것들 뒤에다 넣어놓고서 그거를 바탕으로 대답을 하게 하는 그런 뭐 챗봇 서비스도 이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조금 더 신기한 건데요. 사용자가 이제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등록시켜 놓을 거잖아요. 근데 그 플러그인을 등록시켜 놓으면 플래너가 어떤 과정으로 실행시켜서 답변을 해주는지를 먼저 플랜에 세웁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IoT 기반으로 제가 지금 데모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실제로 뭐 정부나 뭐 선풍기나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연으로 사실 실행시키기는 어렵고 아이디라고 하는 명확한 그 값들 있잖아요. 해당 장치에 대한 단일한 그 아이디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사용자의 질의를 바탕으로 아이디를 추출을 해내야 그 아이디를 가지고서
저희 어떤 정보를 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선풍기를 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거실등을 켤 장치를 찾는다. 이게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그냥 번역한 건데요. 뭐 영어로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다가 뭐 리빙룸 아이디 해서 아이디 가지고 찾아오는 과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그 턴온을 합니다. 턴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걸 실행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반환한다고, 이런 그 계획 자체를 GPT가 세웁니다. 그래서 그 GPT가 세우고 실제로 이 과정에 따라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뭐 메서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에 있는 메서드들을 점점 이제 통합을 시켜서 통합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거를 저희가 뭐 일일이 모두 다 뭐 이런 케이스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때는 뭐 이거 실행시켰다가 어떤 함수 실행시켰다가 어떤 프롬프트 실행시켰다가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저희가 코딩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엔 너무 경우의 수가 많고 저희가 사실 직접 다 핸들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플래너를 사용하시면 플래너가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함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계획들을 세운 다음에 그거에 맞는 그런 그 함수들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함수가 굉장히 많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함수 리스트들도 기본적으로 토큰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토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많은 함수들을 한꺼번에 다 넣어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막 답변하게 하면은 사실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 플러그인을 잘게 쪼개놓은 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뭐 저희가 매뉴얼을 찾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뭐 장치를 조작하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거별로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플래너 보고 각각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함수들이 등록되어 있는 그 처음에 최초로 등록되는 함수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토큰을 아끼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일일이 작성하지 않아도, 모든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플래너가 이제 알아서 해주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플래너가 이제 실수를 할 때도 많고, 아직까지는 못 알아들을 때가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래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침실에 있는 등을 켜줘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이제 뒤에서 막 이것저것 실행을 시킵니다. 지금 침실에 있는 등을 켜드렸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간에 보시면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플랜을 지금 세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뭐 identify key value for device name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디바이스 아이디를 가지고서 디바이스 이름 가지고서 아이디를 받는다. 그리고 디바이스를 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계획을 이렇게 만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실행시킬 어떤 메서드들을 아까처럼 뭐 어트리뷰트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플러그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너를 그렇게 해가지고 플래너가 계획을 생성하게 해서 그걸 실행하게 하면은 그래도 엄청 어렵지 않게 지금 이런 LLM 어플리케이션을 아니면 오픈AI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다시 침실에 있는 등을 켜줘 이렇게 했는데 다시 침실에 있는 등을 켜줘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대답을 하거든요. 사고가 3.5에 비해서 사실 조금 많이 느립니다. 근데 보시면은 침실에 등이 이미 켜져 있다고 뜹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지금 침실에 제가 지금 뒤에 있는 코드가 침실에 있는 등을 한번 켜면은 이제 ON이라고 상태를 바꾸고요. 지금 다시 켜라고 했을 때 검색된 디바이스가 이미 켜져 있으면은 켜져 있다고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침실등 꺼져라고 하면은 이제 침실등은 끄겠죠.
네, 껐다고 이렇게 뜹니다. 지금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아까 저희 위에 보시면 제가 침실 등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침실에 있는 등을 켜줘라고 했거든요. 그럼 제가 뒤에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넣어놨냐면 여기 보시면은 뭐 거실 등, 뭐 거실에 있는 등, 침실 등, 침실에 있는 등, 선풍기는 선풍기는 거실에 있는 선풍기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디바이스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설명들을 제가 그 인베딩 같이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냥 얘는 전구고 얘는 어디 위치에 있냐면 뭐 침실에 있어 뭐 예를 들어 그런 정보들을 자연어로 인베딩을 시켜놓으면 저희가 어떤 뭐 IT 허브와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그냥 사람들이 나는 침실에 있는 등을 켜고 싶어라고 하면 침실에 있는 등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완전히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저희 SQL 보면은 이거를 그 침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게 이름이 저거랑 정확하게 지정이 맞지 않으면 저희가 검색해올 수 없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놓고 인베딩 시켜놓으면 그 자연한 문맥에 맞는 장치들을 찾아내서 그 장치들을 제어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GPT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그냥 뭐 거기 인터넷에서 뭐 정말 뭐 구글 검색해서 알아야 될 정보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정도가 사실은 GPT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급력이라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만든 기존 어플리케이션에 좀 밀접하게 결합해서 저희가 자연어로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제어를 하는 시나리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GPT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파급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건데요. 지금 뒤에는 이제 완전히 인베딩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약간은 제가 처리한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거실 등을 뭐 킨다 이렇게 했을 때요. 거실 등을 켜줘 라고 하면은 잠시만요. 이게 로드해야 돼서 뒤에 이제 아까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뒤에 인베딩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드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기존의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인베딩이라고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들이 들어올 때 메모리에다가 그 기록하는 식의 어떤 과정들을 만들 수가 있어서 지금은 제가 그냥 저희 메모리에 그 데이터들을 인베딩 되도록 했지만 기존 DB에다가 저장된 상태로 그 불러오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실 등을 아직 로드는 안 됩니다. 네, 로드가 됐고 아무래도 3.5로 해야겠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켜졌잖아요. 이렇게 거실 등이. 그리고 다시 거실 등을 켜달라고 할게요. 거실 등을 켜줘. 켜면 네, 이게 지금 미국의 서버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한국에도 생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리스트가 지금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아마 조금 더 빠를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켜져 있다고 지금 뜨죠. 그리고 다시 거실 등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하는 시나리오들도 이제 충분히 시멘틱 커널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그 등이 꺼졌죠. 네, 저희가 녹화를 해서 좀 생각보다 이제 좀 시간이 잘
지금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보셨듯이 그 GPT 3.5 그리고 3 같은 경우는 응답 속도가 기본적으로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GPT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지금 저희가 뭐 답변하게 따다다닥 하는 걸 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그런 처리 안 하긴 했는데 저희가 GPT 사용할 때 보면은 뭐 밑에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돌고 그 다음에 어떤 텍스트들을 따다다닥 하는 식으로 저희가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GPT-4 같은 경우에 답변하는 게 거의 뭐 30초, 40초 아니면 60초 이상 걸리긴 합니다. 저희가 그냥 그 인터넷에서 사용할 때도요. 그래서 응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UI 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변화를 주면서 사람들이 좀 지연을 못 느끼게 만드는 지금 UI로 되어 있거든요. GPT도.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처리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보여드렸지만 가끔씩 이제 못 알아들을 때가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 한국어나 영어나 그런 차이에 따라서도 이제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들을 마법처럼 알아듣진 않기 때문에 이런 잘 알아듣게 하는 엔지니어링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GPT-4 터보는 0.01 per 1000 토큰입니다. 그리고 3.5 같은 경우는 0.0005 per 1 토큰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20배가 납니다. 3.5하고 4의 차이가 20배가 나는데 최근에 이제 가격 변동이 있었던 게 3.5 같은 경우에 가격을 반으로 또 떨어뜨렸습니다. 원래는 0.001이었거든요. 제가 저번 달에 볼 때까지만 0.001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 절반으로 떨어뜨려서 GPT 3.5가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GPT-4는 3.5에 비해서 알아듣는 성능이 확실히 좋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3.5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엔지니어링이 해야 될 영역들이 많아지고 못 알아듣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못 알아듣는 부분들을 알아듣게 하기 위한 그런 처리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리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로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좀 간편하게 개발할 수 있지만 비용이 보셨듯이 거의 20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GPT-4 터보도 원래 이제 GPT-4가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GPT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에 연동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가로막는 거는 지금은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조금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제 GPT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가격을 지금 다운시키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GPT-4 정도의 이제 성능을 가진 것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아직 일어나진 않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시멘틱 커널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프롬프트를 사실은 연속으로 실행시키거든요. 프롬프트 실행시켰다가 함수를 실행시켰다가 그 함수에 있는 그 대답을 다시 그 응답을 생성해서 유저들한테 리턴 해주는데 그거를 뒤에서 자동으로 해주고 있을 뿐이라서 근데 거기에 대한 토큰 계산이 아직까지 시멘틱 커널에서 완전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질의를 했을 때 얘가 실제로 얼마나 토큰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아직은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 유저들이 지금 리퀘스트를 알려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향후에는 괜찮아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토큰 계산들이 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비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소개 안 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디벨로퍼 MVP고 이제 디자인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오픈 AI나 아니면은 플래너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죠? 네, 인베딩하고 아까 배도리의 인베딩은 조작하는 네. 사람한테 애플리케이션 혼자 이용해서 되는 네, 맞습니다. 네. 특별하게 어떻게 거의 저거 혼자 아니고 서치만 받아서 그리고 시멘틱 서치 할 때 그냥 서치도 역시 원거리에 있는 이메일 이용해서 한 다음에 수치 이상과 비교해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커넥터를 구현해서 네, 맞습니다. 네. 거실등 표저 같은 거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나 틀리게 입력해도 그까지 도달하고 동작을 하나요? 저희가 거실에 대해서 만약에 오타를 낸 점도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 도달을 합니다. 거의 그 정도까지는 인식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거실이 아니라고 뭐 침실 같이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면은 그 정도는 당연히 인식을 못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불 켜줘가 아니라 불 켜라. 아 그런 거는 인식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르게 입력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좀 정확도 같은 것들이 같이 알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 네, 지금 뭐 뒤에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유사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 0.08, 뭐 7이 유사하다, 아니면 0.05가 유사하다 이렇게 유사도가 같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프로그램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유사도가 0.0, 뭐 0.07, 0.7 이상인 것만 뭐 반환을 하라는 식으로 코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사도 이상의 결과만 리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사도가 아무것도 이제 유사도가 너무 낮아서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으면은 이제 그때 나올 어떤 리턴 대사나 리턴 같은 것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아,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지정 아까 저희가 뭐 코드로 코드를 발표했죠. 아까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그 서치를 하는 메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메모리에서 그 디바이스 이름 가지고 찾아오라고 하는 그런 메서드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이걸 처리해가지고 이게 켜졌으면은 이게 켜졌다라고 하는 것을 리턴하게 돼 있고, 이미 켜졌다고 리턴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꺼져 있는 상태면 이걸 켜고서 지금 켰다고 이렇게 리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메모리를 불러오는 과정부터 그 뒤에까지를 다 저희가 코드로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도 다 가능한 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저기 메서드에는 코드에는 이제 다 이제 영어로 그 작성을 해놓으셨는데 네. 그 한영 번역 같은 건 아예 그 기본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영어를 조금 더 잘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근데 완전히 서비스가 한국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간혹 한글로 썼을 때 더 잘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한번 다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금 여기다 영어로 써놓은 게 영어를 조금 더 잘 알아들어서 영어로 써놓은 거고요. 근데 가끔씩 영어를 못 알아듣고 한글을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케이스별로 다 그 엔지니어를 확인해야 돼요. 네, 혹시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